일종의.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 땅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참 간발의 차이더라고, 이 모든 사례들이. 난 가끔씩 이 일을 20, 30년 하면서요, 나이는 얼마나 더 먹어야 내가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을까 가끔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모양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물며 머리는 참 잘 썼어요. 빔으로 쏴서 프로젝트를 쏴버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정말로 저 앞에 있는 자리에다가 요 앞에다 표현하고 싶은데 앞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걸림돌 되니까 공중에서 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뭐라 하면 이렇게 딱 끄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트렌드가 가긴 하는데 개별적 그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데서 뭐 조금 돈이 들여서 이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관리단에서 속해져 있는 건물에서 관리단, 분양사무실에서 합쳐서 이 관리실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몇 푼 벌자 그러면 한 1, 2만 원만 내면은 되니까 가능한데 내 집 아닌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요건 이제 경관주민 벚꽃나무 가끔씩 12월 달에 하시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요즘 안 하세요. 이제 저희가 지금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지금 뭐 저희 흔히 말하는 군자역부터 해서 뭐 경관 저희가 좀 이거 어마어마하게 저희 11월 달 한 8월, 9월, 10월 달부터는 저희 전화 못 해요. 저희한테. 미치지 않았다면은 12월 달,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초까지 이거 달고 다녀요. 뭐 여기 계신 분 그 프랜차이즈 아무리 많은 그 저명하게 굉장히 분포가 많으신 분이 계셔도 저희 그거 안 해요. 이게 돈 돼요. 근데 2016년, 17년 때부터 이상하게 경기 다 좋으면서 돈 많으시면서 그 분위기 타시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떼거지로 내가 어려우니까 너도 하지 마 해가지고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그나마 조금 큰 데는 아주 요거 반만한 거 있죠. 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해요. 그리고 생화 못 써요. 그 별의별 그 협회에서 다 이렇게 좀 짠지를 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정부가 가끔씩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네온에서 이제 네온이 예전에 네온이 이제 2010 네온이 뭐냐면 지나가다 가끔 이렇게 표현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팍팍팍팍 튀는 소리 나시죠? 예전엔 네온 간판 아트 네온 해가지고 웬만한 우리 동네 가면 호프집 가면 정문 출입구 양쪽에 항상 이렇게 뭐 날개 피고 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거 네온들 하나 걸려져 있잖아요. 그걸 지금은 아트 네온이라는데 자 트렌드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근래 2018년, 19년 들어서부터 저희가 또 네온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네온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요. 내부로. 글을 써달래요. 네온으로. 근데 그게 한 매장 하나씩은 필이 들어가는 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이건 그림자 사인이 뭐냐면 이게 지금 어디 지명도 얘기해도 되겠다. 이건 이제 하남에 아주 되게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섰잖아요. 예, 홈플러스처럼 생긴 그런 건물 하나 들어서 상호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난 얘기할까 해서 거기 가시면 요게 또 쏠쏠한 요즘 들어서 또 좀 재미를 보고 있어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트렌드, 지금 그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요즘 새로 나온 사인물에 대한 것들을 좀 예전에도 나왔겠지만 지금 그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건 되게 간단해요. 또 아주 쉬워요. 이 글씨를 이거 스카시라 그래요. 또 전문적인 용어로. 글씨 스카시를 따서 이 천정이나 이런 데다가 매달아놔요. 와이어. 한마디로 해서 잘 안 보이는 와이어. 와이어는 그림자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실도 되고 하여튼 얇으면 돼요. 그걸로 매달아서 우리 인테리어 하시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볼구다마 하나나 촉다마 하나 아니면은 빔다마 같은 걸로 쏴주시면 여기 아주 쏠쏠하게 여기다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져요. 근데 해놓으니까 저도 처음에 시공하면서 느낀 건데 차라리 이걸 그림자를 해 그냥 똑바로 놓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또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사인하고 인테리어하고 접목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조금씩 사인 쪽으로 이제 인테리어 쪽하고 가고 있죠. 저희가 사인 얘기하는 게. 그죠? 그럼 저희도 이제 사인 쪽도 인테리어처럼 협업하고 얘기하고 사전에 그 점주님들에 대한 마인드, 생각,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그리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망해도 흥해도 철거도 우리가 할 거고 설치도 우리가 하니까 처음과 끝이 우리잖아요. 인테리어 쪽은 절대 오락해도 망했으니까 와서 뜯어가라면 안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성이라는 법, 일관성이라는 거 수직성으로 말한다면 이 사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그 트립이 먼저 매뉴얼이 잡혀져 있어야지만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게 가실 수 있다. 그리고 사인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것도 지금 내 그림자 사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니 다 해놓고 그림자 사인 비치려니까 그림자가 비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표면을 다 녹색 검정색으로 다 발라놔가지고 별의별 등을 다 갖다 쳐발라도 그림자가 안 생겨요.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한마디 사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매장에 아니면 내 브랜드에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사인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이 왔으니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인테리어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야 돼요. 사실은 인테리어 관련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멋지게 2년 4면 8명을 해가지고 35평짜리를 완성을 해서 자뻑에 빠져가지고 울고 있어요. 벽 붙어서. 근데 그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고 울게 만들 수 있는 게 점주 한마디가 던진 거예요. 나 여기다 조명 넣어줘. 너무나 간단해요. 그죠? 그냥 뭐 자 여기 이 창문 블라인드 하나 해서 다 해놨더니 여기다가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간판 큰 거 하나 달아줘. 첫 번째 고민이 전기를 어디서 빼냐. 근데 또 점주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와가지고 여기서 똑딱이로 바로 꺼지게 해줘. 그죠? 왜냐면 이거 낮에는 안 켜고 낮에 이제 흐린 날 켜고 바깥으로 보일 때는 도대체 우리 가게는 낮에 문 닫고 있는 줄 알아. 그죠?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는 문 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앉아있지. 사람들 바깥에서 보면 반사유리 껴놨지. 입구는 하지. 등은 얼마나 야시야시하게 놨나. 안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다가 사인물 하나를 달아주고 똑딱이로 꺼졌다 켜졌다 해줘요.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쪽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지금 이 양반아 거기다 달고 등 줄을 어디로 파서 지금 이걸 파대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등 꾸지를 꽂으라는 얘기 지금? 그러면 해줄 테니까 100만 원만 줘. 점주는 얘기하죠. 지금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만데 코다리 하나 달아달라겠다고 100만 원을 달라냐. 그러면 그때 두 사람 간의 간격은 요단강 건넙니다. 그죠?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한같이. 점주는 다시는 내가 너를 부르면 사람이 아니다. 인테리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안 만나는 게 낫다. 그래서 세상은 창출이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창출이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렇게 돌다 보면 원수가 이쪽으로 돌다 보면 한 10바퀴 돌다 보면 만나요. 언니 이 사람 썼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삽질하고 있어서.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둘 다 똑같아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벽에 부착을 하든 바깥에 부착을 하든 부착한다는 컨셉 자체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딴 데 가면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거기 가니까 하남에 가니까 너무나 예쁘게 이거 괜찮던데 라고 하는 부분들 인제서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말하는 SPC가 아니고 이제 그 브랜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협업할 때 그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실 때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이 인테리어를 협업하고 협의를 할 때는 항상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인업체를 불러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설계와 도면을 다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도면을 사인업체에다가 우리가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CAD 파일을 보내거나 인면도, 평면도를 보내서 너희들 사인업체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다 다 갖다 붙이고 디자인을 해줘봐. 그러면 그 두 개가 다 완성이 돼야지 스타팅을 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업체가 바로 붙냐? 이제는 이렇게 두 개가 다 됐으니까 전기업체가 와서 여기는 주인의 마인드가 여기는 사인을 붙일 거고 여긴 조명이 들어올 거고 여긴 그림자 사인 들어갈 거고 여긴 3개, 4개, 5개 중에 2개는 이미지가 조명 넣을 거야.
그리고 바닥에도 이왕이면 노래방이니까 발로 밟으면 터치가 되는 조명 넣을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5계단 나눠가지고 한 계단 밟을 때 2개째 들어오면 깜짝 놀라니까 두르지 말고 3번째 불 두르게 하고 4번째 불 안 두르게 해서 도착할 때까지 우리 가게처럼 표시해줘.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인테리어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인테리어 쪽에서 관련된 내가 인테리어를 하든 브랜드를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간판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다 처바르고 다 붙이고 다 조지고 다 전기 빼고 다 막고 다 한 다음에 사인업체를 부르면 이제 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난 전기업자가 아니고 인테리어업자가 아니니까 그냥 처발를래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고 쫄대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갓두리를 통해서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막 인터넷 방송도 막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막 일로 질러서 가고. 그죠? 더 심하면은 CCTV는 CCTV 하나 4개 5개 사방으로 달아서 주인이 여기도 감시하고 저기도 감시하고 여기도 감시하려니까 쫄대들이 다 가고 가서 이렇게 끝했던 지붕이 가보면 완전 5, 60년대 철조망돼 있어요. 정수기까지 와요. 또 수도꼭지를 빼긴 빼야 되잖아. 물 들어가는지 몰랐대요. 그분도 마인드는 이렇게 엎어놓고 물만 쏟아지는 줄 알았지 수도꼭지에다 쏟아가지고 정수기는 또 연결하는지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보면 저기다 놔야 돼. 여기다 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길다란 하얀 선이 또 노출돼. 이 사람 넘어져 자빠지고 저 사람 넘어져 자빠지고 하물며 종업원도 걸려 이제. 그리고 장사가 안 돼.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바깥에 에어간판 내놓으니까 전기가 없어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요 전기도 카운터에서부터 나가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저 문짝으로 해가지고 저 길가로 갔다니 그거 빼지 누가 손님이 거둘까봐 쫄대로 또 철쫄대로 쫙 해서 또 철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끝에 마무리는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비닐봉지로 뒤질까봐 철철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자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서 만들어 놨을 때는 안전성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뭐냐면 각 분야가 다 자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간판과 사인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간판 쪽에서 현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20, 30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업종에 관련된 거 없이 분야별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많이 아는 파리바게뜨 매장 하나를 본다면 아니면 베스킨라빈스나 서리원을 하나를 본다면 그 양에 들어가 있는 사인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럼 거기는 한 번도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는데 휴게실은 가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잘 달리는 뭐 아니면 저희가 라이저라기 또 설마 뭐 부산까지 350km를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건 둘 중에 하나에 미치거나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하나 걸치겠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 여기 와서 오늘 오셔서 간판 사인, 그림자 사인 이걸 보시면서 하나씩 재밌는 사인 이렇게 보시면서 자, 여기도 있다. 요것도 있어요. 요거. 응? 아, 이건 좀 내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 요게 이제 아크릴 같은 걸로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부산에 수영구 가면 해운대 가면 제가 이제 가끔 시공한 건데 거기 가시면은 반 잘라서 남자 여자를 해놨는데 저게 문제가 제가 실수한 게 문을 닫으면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는 분명히 시공할 때 문을 열어놓고 했어요. 닫아놓고 했잖아요. 문을 열어놨더라면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갈라지니까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거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이거 좀 하기 비포입니다. 애프터가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자전거 이런 거 이건 장흥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독특하게 시너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간판 시너지가 내가 장흥에서 차를 한 잔 옛골에서 차를 한 잔 마셨으면 꼴딱 넘어서 제 임꺽정이까지 해서 저기까지 넘어가는 길 동안 그 동네를 들어갔을 때 그 색깔과 그 모양과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세요. 누군가 하나가 자전거를 천정에다 매달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자전거가 다 매달려 있어요. 매장마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분은 자존감은 있으세요. 발통에 조명 넣으세요. 요렇게.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인테리어에서는 못하잖아요. 저 사인에 저게 뭐냐면 네온으로 구워요. 자전거 바퀴를. 그 사이에다 끼든지. 요즘 경관 조명이 아크릴이 좀 이렇게 아루져가지고 동그랗게 굽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굽어가지고 저 안에다 넣고 네온 LED를 넣었는데 초창기 때 실수가 뭐였냐면 LED 한 방향만 가니까 저게 꺾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달이 돼서 이런 표현도 돼요. 요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브랜드에서들 많이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많이들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고깍진 부분을 꼭 일자로 붙어야 되냐, 꺾어져라. 단점이 뭐냐면요, 어느 상호를 얘기 안 할게요. 돈가스 브랜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은 좀 거꾸로 간 사례인데 옛날에 한글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딱 하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빡 알아듣는데 간판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 미소야 있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한글로 짓다가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영문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간판 사인 바꾸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삭같이 아주 자그마하면서도 막 100개, 200개, 1000개 생기는 분이고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깃집이에요. 한 번 생기면 생기질 않아요. 절대 프랜차이즈로 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들어가는 매장은 150평에서 200평이야. 간판은 하나예요. 저희가 딱 갔을 때 보면은, 야, 이거 적어도 4-5개는 붙여야 돼, 면이. 근데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걸 우리가 하면서 디자인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 붙어요, 하나. 그 허탈한 마음은 진짜 저 짜장면을 멀리서도 핵폭탄으로 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해요. 자, 보면, 그게 영문으로 바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고객들을 놓쳤어요. 할아버지들이나 50대 이후의 노인네층들이 영어를 못 읽어요. 한글로 갔을 때는 뚜벅뚜벅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소바나 우동이나 돈가스나 드셨던 분들이,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실질적으로 마케팅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래요. 그래서 영문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 그렇게 바꿨을 때 놓칠 수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 타깃으로 해서 색깔을 맞추는데, 자, 보시면, 자, 요건 이제 디자인 보셨죠? 요건 지금 저희가 하면서 새로 화면 앞세우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층, 이제 밭에 이제 전철이나 아니면 뭐 홈플러스나 뭐 지하, 흔히 말하는 그 상호 얘기할게요. 그런데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건데, 옛날에는 전광판만 컨트롤이 되는 줄 아세요? 일반적인 간판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십니까? 일반적인 간판도 배터리도 가능해요. 근데 왜 그 배터리로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도 왜 그냥 그만뒀냐면, 간판에서 2, 3일에 한 번씩 하루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해요. 점주는 하고 싶은데 그 알바생들이 내가 미쳤다고 저걸 배터리 충전을 하루에 하냐고 그런대요. 그래서 놔두다 보니까 배터리가 안 되니까 노상 꺼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선 깔아요. 배터리도 가능합니다. AI 배터리가 6개가 모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데 4.5A, 게 한마디로 해서 3A에서부터 5A, 우리가 쓰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4.5A, 4A고 요런 거 DC로 들어가는 게 5A가 가장 커요. 이걸 묶어서 AI를 묶어서 그거를 오토바이 배터리 같은 거를 만들면 입간판 정도는 하루 정도는 끈끈하게 서요. 굳이 그렇게 첨단이 안 가도 바깥에 내놨을 때 열악한 환경일 때는 전기선 없다 해서 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물어보질 않으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거고. 자, 요렇게 저희가 시공하면서 세로로 들어가는 취향들이 많아요. 바뀌세요. 이건 너무 커서 제가 안 해올래다가,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디지털,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 견적 앱에 지금 간판들을 하실 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흔히 하는 말로 영어 좀 얘기할게요. 예,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플랫폼에는 좀 유명한 플랫폼들이 많아요.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소매도매, 중간도매 이렇게 나눈다면 지금 중간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그 업자, 해당 관련된 간판서부터 인테리어서부터 100여, 200개, 3000개 이상의 업체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 견적을 딱 던져주고 물어라 씩씩 하면 거기에 하이에나처럼 100여 명이 달라붙어서요. 50원짜리가 5원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대신 단점은 개차반이 돼도 제가 책임 안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들이 말하는 중고생들이 있으면 먹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 그건 각오하시고 한번 일회용으로 언론 하신 다음에 팔고 나가시는 분들은 써볼만 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내가 장인정신으로 장사를 하겠다 하신다면 그러면 브랜드에서는 왜 협업, 업체들을 하나나 두 개나 지정업체를 쓰면서 끝까지 가냐면 간판이나 사인이나 이 모든 것들은 AS가 1순위가 가요. 뭐 AS는 뭐 나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흥미로운 거리 확장하는 게 아름다운 간판 거리 할 때 작은 간판들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20, 30개를 왕창 이렇게 넣었는데 요걸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후문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확장하는 간판들 이런 거 있죠. 이건 뭐 자기 독구다이로 자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저 건물에다 노란색 칠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귀 하려면 죽어나요 저거. 그건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지주 간판도 옛날처럼 아까 말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프레임. 사각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을 주장하는 바 그 모양 형태는 이렇게 이거 잘못 표현하면 파리바게트 되니까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이거. 괜히 남의 집 파리바게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지에 대한 방향. 이게 뭐냐면 유혹 광고라고는 해요. 저희가 건물에 어마어마한 창문 많은 시계를 달아놔요. 어느 날 4층에 있는 노원에 있는 PC방 사장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도대체 4층에 PC방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대요. 가보니까 엄청나게 발라놨어요. 엄청 발랐지 내가.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안 봐요. 이게 얼마나 지금 바쁜 세상입니까? 뭐 4층 건물에 PC방이 있구나 하고 뭐 저기에 뭐 디아블로가 있고 뭐 여기 뭐 서든어택이 붙어 있다고 내가 그거 보고 아, 저 집으로 가야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지, 유혹 광고라는 게 뭐냐면 시계를 걸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스마트폰 열면 시계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저 벽에 걸려있는 날 보라고 한 시계는 보잖아요. 귀찮아도 한 번쯤은 왠지 모르게 그쪽 방향은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것도 봐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분도 있어요. 간판 가지고. 근데 불법이냐 이건 합법이냐 그러는데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스카이나 장비나 스카이나 우리가 흔히 지나가면 사람 타고 올라가서 간판을 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추가하고 바깥에다 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 하기 전에 그걸 보여드리려야 겠구나. 이게 이제 하드웨어로 슬슬 가네. 아, 이거 너무 딱딱한데 이거 아니다. 너무 딱딱해. 지금 상황에서 좀 딱딱하신 것 같은데. 자, 그냥 갈게요. 왜냐면 LED 종류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도대체 내 간판에는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한 번도 어느 분 좋은 거 들어가냐 나쁜 거 들어가냐 얘기 안 하고 말만 하면 돼요. 그리고 LED만 들어가시면 평생 쓰시는 줄 알아요. 보통 LED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 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이트 패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벽에 바짝 붙어서 얇은 불 들어오는 간판 있죠? 요걸 제가 젊었을 때 잠깐 사담을 할게요. 미친 듯이 제가 이 광고 쪽에 발을 디디기 전에 본의 아니게 젊어서 여행사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겸업해서.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27개국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본 게 사인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다 바깥에 나가 있는 사인볼이 되게 발전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세계 2위래요. 이 사인볼에 관련된 부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근데 가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손에 만져보거나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면 왜 홍콩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인회 광고 시장에 발을 디디기 전에 왜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간판이 막 이렇게 180 이상 되고 두껍지? 그래서 제가 깜빡 제가 인생을 조지는 일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라이트 패널이라는 걸 한번 개발해 봤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없는 초창기 때 개발한 게 라이트 패널이 제가 개발한 게 A3짜리였어요. A4. 근데 보통 그 당시는 라이트 패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얇은 간판이 왜 비싸냐면 저희가 처음에 초창기 때 A3짜리를 개발해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을 찾아갔더니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광고업계에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결이 되는 거예요. AA 사이즈 6개를 만들어 가지고 테이프로 똘똘 묶어서 파워를 만들어 가지고 A3 라이트 패널을 불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외에서 터졌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허니문들 여행 갈 때 액자 주시잖아요. 쏠쏠하게 제가 팔았어요. 허니문에 가면은 액자 큰 거 뭐 가족용 액자 뭐 결혼식 액자. 두 번째 깨끗하게 어디를 가냐 원불교를 갔어요. 그때 달마 동그랑땡을 넣어달래요. 불두르게. 참 독특한 분들이 많더라 이 세상은. 이거 원불교 먹힐 것 같으면 예수님도 먹히겠는데 이게 제가 마이크 가끔 돌리면 이해하세요.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노래방에 이게 지금 이게 가가지고 저 기독교를 가면 예수님 사진 넣으면 대박 나겠다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세요? 예수님 사진도 저작권이 있어요. 100원이. 이게 저는 그 예수님 사진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아무나 쓰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조금 솔솔찮게 재미를 봤어요. 야, 이렇게 되다 보면 종교는 다 거쳤는데 불교는 안 갈 순 없잖니? 그래서 불교를 갔어요. 갔더니 달마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달마도에 불 들어오면 괜찮겠다. 그래서 달마를 해서 이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하는 말이 왜 너는 꼭 요만하게 A3짜리만 있냐? 좀 크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4를 20-30개씩 붙여서 이만하게 크기에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물었어요. 여기 지금 SPC 없죠? 이 얘기하면 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던킨, 비알, 파리바게트, 바스쿠티 이 관련된 모든 11개 브랜드를 다 넣었어요. 3만 매장을. 그래도 대박 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LED는 평생 가는 줄 알았어요. 보통 매뉴얼상 인터넷에서 치시면은 LED 조명과 이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보면 여기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돈은 받고 지금 오늘 강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3만에서 4만 시간이라 그래요. 보편적으로. 근데 왜 3만, 4만 시간 났는데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어느 날 이렇게 부딪힙니다. 인테리어 가보면. 야, 간판 단지가 지금 20일도 안 됐는데 폭삭 다 나갔어. 라든지. 어떤 데는 2년밖에 안 됐는데 LED가 나갔다느니. 아니면 어떤 데는 1년 반. 근데 어떤 때는 또 5년째 쓰시는 분도 있어요. LED를. LED의 수명은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LED라고 생각하시는 형제분들은 하룻밤만 잠깐 눈 좀 잠깐 깜빡히 해주면 수명은 더블로 늘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브랜드든 점주든 조금 그래도 가게세가 많이 나가는 데는 낮에도 켜요. 24시간 켜놓을 때 서서히. 자, 우리가 형광등이 나왔을 때 프렉스 간판에 형광등이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간판들은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인이니까 참 재미없게 가는구나. 창업으로 했으면 아주 죽여줬을 텐데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면에 시트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시트들이, 자, 시트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사인해서 간단하게 쉽게 알아듣게 얘기해 드릴게요. 싼 거, 중간 거, 비싼 건데 누구나 똑같겠지? 근데 싼 것 중에 하나가 유포라는 게 있어요. 유포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봤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만지니까 먼지처럼 아스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 무슨 시트가 파란 것도 아니고 뭐하고 색깔이 되게 연하게 하면서 되게 오래된 듯이 해요. 이걸 유포. 50원짜리라고 보면 돼요. 이게 죽어도 굉장히 오래전에 저렴하게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옆에 아저씨가 밀고 당기고 베끼고 하는데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걸 유포. 안 나오고 요즘 나온 게 LG나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요즘 말하는 대로 말하면 실사용지 중에 실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레이나 아니면 켈이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켈지나 이런 것들은 땡기면 떨어져요. 오래돼도. 설령 칼로 밀어도 굉장히 잘 벗겨져요. 다음 동작. 그 다음에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구에다 덧방이라 그러죠. 뭐로 힘들게. 자기 집에 가시면은 도배지로 몇 년이고 몇 번이고 다 덧방 하시잖아요. 절대 뭐 바닥까지 긁어낸 다음에 새로 도배. 이거 안 하죠. 시트도 마찬가지. 근데 시트도 덧방할 시트가 있고 덧방 못하는 시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낸다 할 땐 처음부터 덧방이 가능한 시트를 바르면 그 다음부터 12개, 20개를 발라도 뭐 20개 정도 가면 내가 이렇게 땡기면 무거워서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두세 번, 세네 번 덧방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트가 뭐냐면 발랐는데 D가 보여요. 아니 돈 주고 발랐는데 500원 줄 거 400원 해준대요. 그리고서 나 발랐는데 뒤에 딸기가 보여요. 포도를 발랐는데. 예?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를 상대하고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가끔 포도가 보이지 저녁엔 안 보여요 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창문이 빛이 비칠 때마다 보이는 거야. 그걸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냐면 그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그레이 용지가 일반 싼 거 유포가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거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도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시트는 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무조건 켈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덧방, 내가 무언가 매장을 하다가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미 그림이 됐든 뭔가 하나를 덮어서 깨끗하게 처음처럼 보이게끔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레이라 그랬죠. 그레이라는 거 세 가지만 아시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왜 업자들은 그걸 구분해서 발라주고 성향에 맞게 특성에 맞게끔 만지는 용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냐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 단가가 한 장당 적어도 내가 봤을 때 1,100원 이상 차이 나요. 1,100원 차이 나는 건 얼마 안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500만 회배하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발라봐 이 창문 다 발라봐야 뭐 얼마 안 되겠죠. 이미 가끔씩 안 나오네. 그죠?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렴하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사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질과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뒤지면 내가 제일 좋은 시트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할 수 없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인과 간판과 인테리어든 모든 건 디자인실이 있냐 없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알면 돼요. 디자인실이 있다든지 하면 그리고 디자인실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얘기한 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500원, 1,000원어치, 5만원어치를 사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까지 갖다 주세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못해요. 집에까지 갖다 주느니 내가 들고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산 금액의 5만원어치는 그게 끝이잖아요. 사인도 처음 견적낸 5만원은 다 똑같은데 왜 디자인은 공짜인데 그걸 유포해서 그 안에다 포함시키지 않는 건지 내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격만 보세요. 그 D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안 되는 모든 조건들을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 같은 돈을 낸다면 굳이 거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브랜드는 장점이 뭐냐면 그러한 성향과 그러한 업종과 그러한 회사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의 약점이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럴 땐 그냥 간단해요. 인테리어든 뭐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시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하기 전에 어떤 모양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미리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걸 컬러링이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는 인면도. 요즘은 그거 흔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여기 오늘 교육 오셔서 제일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냥 요거는 기존의 사각으로 달려 있으니까 천가리만 해. 이렇게. 이 얘기보다는 조금 똑똑한 척 한다 오늘 교육을 받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럼 너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상대방한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프레임을 제시했을 땐 상대방한테 생존을 하고 선택의 다양성과 창의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졌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랬을 땐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근데 그것도 배워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펼쳐놓고 모든 예제가 있어야 남의 그 모방구 창의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내 매장에 정확한 사이즈를 가지고 정확한 디자인을 가지고 정확한 예제가 있어야 내가 앉아서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볼 건지 이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는 가장 쉬운 디자인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머리를 쓰고 시간을 가져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그거에 내 아이디어를 접목할 때는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맨종이에 내가 혼자 머리를 굴려서 하다 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봤냐 안 봤냐, 아이 쇼핑을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화면으로 옮겨서 컴퓨터로 해서 상대방한테 보기 좋게 표현해주는 부분에 대한 능력이 있냐 차이지 생각은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자기 가족분 중에 누구나 다 포토샵이나 그래픽 할 줄 아는 사람 많아요. 딸내미들 중에나 아들내미 중에. 시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양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넘어가면 조금 좀 복잡해지니까 저한테 좀 쉬어야죠.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거 뭐 제가 돈 받고 한다 그러면 눈을 부라리고 하겠는데 분명히 포럼은, 공유 포럼은 좋은 장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모여서 자유롭게 연설 토론하는 편안하게 분야에 조금 오랫동안 뭐 이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날로 먹고 그냥 듣고만 가시려면 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비싼 시간에 저 지금 오늘 지금 저 대치동에서 일하다 왔거든요. 근데 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거꾸로 나도 좀 그냥 먹게. 예. 그러면 디자인 등록을 하는 거는 예. 간판이나 뭐 이런 데 아, 예. 디자인 팀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데서는 거의 다 가능한 건가요? 자, 개짝으면 또 질 뻔했다. 신고죠, 신고. 간판 신고. 좀 너무 흔해서 제가 좀 눈높이를 상대방한테 안 맞추고 저한테 맞췄어요, 잠깐. 자, 디자인 등록을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내가 옆에 있는 김선동이라는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렇게나 손으로 그려도. 예, 캘리그래픽도 요즘 많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15,000원, 7,000원만 주면 그려주더라고요. 이거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간판을 달았을 때 간판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는 말이 그럼 아까 전에 두서없이 말씀드린 중에 하나를 내가 끄집어볼게요. 5제곱미터만큼은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달았던 거를 내가 이용할 때는 안 해도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불법인 거. 불법인 경우. 불법이야. 근데 예전에 달려 있었어. 그럼 내 잘못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담당자가 저거 체크 안 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신고를 해야 되냐면 내가 내렸다 띄었다 올린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그냥 간단해요.
일반인들이나 브랜드는 일반 업체가 있으니까 신고서하고 5개 광고 등록증이라고 있어요. 5개 광고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대행해줘요. 요즘은 막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은 내가 다 이것저것 다 아껴서 했는데 신고까지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간판을 사진 찍어주고 가서 관공서 가셔서 담당자한테 주시면 걔가 알아서 빼가지고 다 해줘요. 그 도장만 찍고. 대행하면 5만 원, 10만 원이지만 본인이 가면 4천 원, 5천 원이에요. 5만 원 왜 받냐면 가는 거리도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업체도. 요 거리는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시켜서 남한테 부탁해서 신고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본인이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신고서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내 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뭐 이건 좀 사담이니까 우린 여기 포럼이니까 그냥 뭐 좀 약간 트릭도 가르쳐 주면 돼요. 나올 때까지 버티세요. 어련히 알아서 되면 놓치지 않으면 다 신고하는데 사례적으로 보니까 제가 브랜드를 한번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개 브랜드를 했다면 저한테 다시 연락 와가지고 신고해달라는 건 한 20개도 안 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만 허점이 많아요. 아직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신고해야 돼요. 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자수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시민입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15,000원 신고됐으면 진짜 표창장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한 번 신고했으면 2018년도 잊어버리지 않고 공무원은 연락 와요. 17,000원 내라고. 그리고 한 5년 내잖아요. 그럼 슬슬 딱 승질이 나요. 옆집 아저씨나 뭐 이렇게 모임 가보면 아무도 간판 신고해서 돈 냈다는 사람을 못 들어봐요. 그래서 쫓아가지 왜 나만 내냐고. 바빠서 지금 다른 사람 가서 신고하라고 하니 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낼 쯤 되니까 아름다운 간판 거리 한다고 해서 공짜로 간판 달아주고. 이건 똥을 밟아도 대생들 계속 밟으니. 그래서 자발적으로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가 되고 굳이 빠득빠득 신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거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신고를 종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우리 저기 뭐 포럼이나 분명히 저한테 분명히 가족 갖고 괜히 이렇게 토론하고 좋은 정보 지식 주는 거라니까 지식은 지식이잖아요. 굳이 내가 깃발 들고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하세요. 그리고 가게 팔 때 인수하시는 분도 똑같이 자수를 한 거니까 그분도 얘기해 주세요. 간판 교체할 때 신고하라고. 그리고 절대 불법 달면 안 돼요. 거긴 주지하고 있으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그리고 굳이 이제 공문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 유예가 있고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라와요. 그러면 아직은 현업의 현행법에서 중에는 굳이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일자 행정서식은 그냥 단순히 가서 지자체 가서 1시간만 허비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하고 내가 나중에 했을 때 모양이 달라졌을 때 색깔이 바뀌거나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간판을 하실 때 원색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누가 봐도 빨간색이에요. 근데 자몽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달려드리는 거예요. 자몽으로 우겨서 넘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내가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는 게 다만 법적으로는 원색은 안 된다라는 색깔이 있어요. 하얀색에 하얀 글씨 해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특히나 이제 뭐 약간 주변으로 가시면 약간 뭐 직원 모집판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노란색에 빨간 거, 빨간색에 노란 거 뭐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벽부에 붙이는 것도 다 불법이고요. 현수막도 불법이고 앞으로 현수막도 거치대 없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모조리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들 왜 그래도 많이 붙어 있는데 그분들 금요일 날 붙여서 월요일 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 날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시니까 토요일 날 살아남고 일요일 날 살아남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지나다 보니까 보이니까 낫으로 뛰는 겁니다. 그분들도 출근 때만 뛰지 그분이 평일 날 아니고 정말 노는 날 와서 뛰는 분들은 잘 사진 찍어 놓으셨다 표창장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불법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말씀한 대로
법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만 하나만, 이거 나 혼자 계속 얘기해도 돼요? 이거 너무 하는 것 같다. 이거 분명히 이거 아니라겠는데.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게 자동으로 그거 쓰는데, 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실행이에요. 이거 프리젠테이션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저한테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작성한 거. 왜냐면 저도 이렇게 정리해 보긴 처음이다 보니 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이게 나도 진짜 이거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저도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이런 말이 브랜드에서도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요, 시행령에 따르면은 5개 광고법만, 지금은 딱 5분만 법에 관련된 것만 얘기할게요. 영문만 쓰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항상 걸리면 현장에서 뭐가 걸리냐면 쬐끄맣게라도 한글을 병용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딱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지금 20년 동안 약간 온갖 브랜드를 다 하다 보니까 내 집 드나들지 하면서 가면서 지자체를 다 통과해 보는데,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건 또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 보니 분명히 어느 지역은 주라고 한글 병기시키고 어느 데는 또 한글 없이도 그냥 영문 통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히 답이라고 얘기하긴 뭐하겠지만 대체로 하실 때 코딱지만이라도 지금 한글이라고 표시를 하시는 게 나아요. 5개 광고물에서 지금 많이 오픈하면서, 아니면 그 다음에 허가 및 신고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업체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원색 도안만 피하시면 다 통과되고, 내가 도안한 게 너무 글씨가 예뻐서, 자 브랜드나 이런 데서는 새로 런칭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어디서 참고를 많이 하시는 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인터넷이나 거리뷰 아니면 이미지 사진을 톨출해 가지고 파스타 쳐가지고 개인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사진들이 다 올라옵니다. 상호들이 거기에 올라오는 게 괜찮은 건 그냥 픽업해 가요. 특허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사실은 그걸 블로그나 이런 데 등재가 돼 있고 화면에 떠 있는 상태가 먼저일 때는 그걸 보호는 해줘요. 일단은. 근데 등록은 안 돼요. 근데 등록을 시켜요.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가 나오거나 간판 문구를 먼저 만들기 전에 내 상호가 나왔을 땐 그게 특허를 등록한 게, 특허가 대단하진 않아요. 디자인 등록은 정말로 누구나 밥 먹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아니야 아무 반찬이나 찝었을 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필히 꼭 밥상에는 올라가는 게 있어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밥과 같아요. 물론 여기서 밥도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밥과 같아요. 등록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행을 맡겼을 땐 아까 말한 대로 되게 비싸니까 이거를 꼭 한 번쯤은 내가 먼저 등록을 하는 방법을,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나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야 알려줘요. 너무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줘요. 오지랖 진짜 넓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한 번만 보시면 그것만 똑같이 따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특허청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하시면 걔네들은 관공서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될 때까지 알려줘요. 그러면 얼마를 아낄 수 있냐면, 돈에 저렴하게 아끼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상호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등록하기 전까지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간판을 만들든 그게 모든 브랜드의 바닥부터 천정, 외부, 내부 실내 사인의 이미지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성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해볼만 해요. 그래서 사인은 기본적인 게 오늘 오셔서 봤지만, 시행령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신고 절차, 변경, 허가,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아까 말했죠? 지가 신고해서 신고할 때 1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해야 된다고.
지금 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줬지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신고하면 영원히 끝나는 줄 아세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나오면 전화 옵니다. 이거 뭐냐고. 자기 1년 전에 신고했으면서. 참 다양한 닭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간판 표시계에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용지 한 장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간판과 사인에 관련된 관공서, 주무서 기관은 디자인과. 디자인과라고 돼 있거나 아름다운 간판거리나 뭐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가보시면 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직접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의무적인 게 뭐냐면 그분들이 다 신고하고 도장 찍고 본인이 할 때까지 다 도와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업체가 가면은 짠지가 시작됩니다.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 왜? 5개 광고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왔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알아서 할 일을 왜 굳이 나한테 물어봐 그러는데 유일하게 국민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가시면 정말 신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불과 몇천 원의 설명서까지 디테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주 중요해요. 표시계획서나 간판. 그리고 자, 마지막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낄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요. 요즘은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브랜드에 계신 분들은 담당자들 예전에 했었던 경험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부책임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간판 저기다 달면 되겠네. 여기다 달면 되겠네.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없어요. 바뀌었어요. 2019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신축 건물을 질 때는 의무적으로 간판은 어디다 건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없으세요.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내 간판은 여기에다만 달 거야, 사인은. 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나 일반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의 점포개발팀은 먼저 가서 건축물 대장을 껴보시면 사인물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 사인물 계획서를 먼저 보시면 그 건물이 사인이 어디에 부착할 수 있다라는 걸 신고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현실은 가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벽 1시든 2시든 먼저 다는 놈이 임자잖아요. 그거는 신고를 하시면 떠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신고하시면 떼야 돼요. 누군가 하나를 타켓 잡아서 신고하면 떼야 돼요. 대신 그 건물 다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뗐다고 내가 신고했다는 것만 완벽하게 숨길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이사 가시면서 신고를 하시든 괜히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하고 내 간판 남고 나머지 다 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 간판에 대한 구조는 구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되는데 분명히 전면 하나 사업자에 그 다음에 돌출 옆에 돌출은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붙어있는 간판 세워져 있는 간판 하나가 의무고요. 2층부터 올라갈 때부터는 못해요. 그 다음에 2층부터 올라가서 3층에 달려져 있는 간판들 대다수라겠습니다. 제가 답은 아니고 그럼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하면 소상공인 할 때 가보니까 그러면 내 눈에 있는 거 다 불법이야? 아 근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 오늘 다 죽었어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달 수 없다고 나라에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4층, 5층, 6층, 7층도 건물에 따라서 미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지주 간판 하실 때, 자, 간판의 유형상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행령 일부 개정된 게 뭐냐면, 자, 안 보시면 돼. 주요 글자가 4가지가 2019년에 이번에 개정됐어요. 5개 광고물의 분류 벽면 이용 간판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의 충전 시설이 표시되는 광고물은 무조건 허가예요. 요즘 충전기 전기 충전기 자동차 한번 달라면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 허가. 두 번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그 부속 건물의 옥상 간판에 한해서는 아무 간판도 다 허용해. 이제 타사 간판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공업지역에 너무 빈집이 많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슬슬 이제 그 혜택을 주는 게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또는 그 부속 건물의 옥상 간판에 타사 광고도 허용한다 그러는데 쉽진 않잖아요. 내가 저기 뭐 무슨 공단에 들어가서 옥상에다 타사 광고를 붙일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허용한다 해서 개정이라고 나왔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참, 경랑 전철의 선로교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제가 메트로를 했는데 왕복 4km를 군자교가 어디지? 저기 그 무슨 건국대학교 얘기인가? 거기 전철 좌우로 4km를 줬어요. 좌우로 저한테. 야, 대박 났다 나. 전철 지나가는 그 라인 있잖아요. 전철 가다 보면 옆면에 보이는 교각. 거기에다 마음껏 표시할 수 있는 그 오다를 딴 거예요. 제가 입찰로. 진짜 할 수 있는 놀이는 그날 다 했어요. 인생 다 이제 돈 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탔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한 10m, 20m 외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서. 그걸 제가 입찰을 딴 적이 있어요. 여기 이번에 이거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량 전철의 선로교각에 광고물 표시할 수 있다. 저거 설치도 목숨 걸어야 돼요. 전철 안 다닐 때 해야 되고 또 달았는데 나보고 교체하라 그러면 진짜 죽고 싶어요. 왜냐면 전철이 안 다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새벽 불과 몇 분 안 돼요. 그 시간에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얼른 타고 와야 되는데 끝까지 달고 오늘은 다시 두 번 안 오겠다는 마음 한다면 일단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이따위로 개정을 해주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야 대개 이번에 5개 광고 시행령이 많이 바뀌었겠구나 했더니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철 선로 규각에 광고물 표시할 수 있어요. 있는데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자, 네 번째, 기금 조성용 5개 광고 사업 수익금 배분 비율을 조정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아무 저기도 없는데 내 광고 하면서 내가 조성 기금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광고 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금까지 조성해서 낸다면 내 옥상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등 나가면 나갔다고 소리 지르고 뭐 하나 올려놓으면 그 기금 받았다고 불 24시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 쳐다볼 게 아니라 창문 다 닫아놔야 돼요. 그 정신에 그 불빛에 잘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에서 5개 광고 시행령 일부 개정 이번에 내려온 거라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식을 가지고 가시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자, 보면 허가 대상 광고물 게시 시설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령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벽면 이용 간판이 한 면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만 허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간판을 설치했을 때 10m 미만만 돼요. 12m, 13m 하면 빠득빠득 우기시면 돼요. 10m라고. 절대 줄자로 올라가서 잴 수 있는 건 우리도 못해요. 줄자가 요즘 시중에 나오는 게 7m 50밖에 안 돼서 7m 반밖에 쭉 당기고 가시잖아요. 누군가 붙잡고 그 선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m까지만 돼요. 그거는 내가 뭐 12m 넘어갔다 해서 안 된다고는 아니지만 그리고 요령껏 하세요. 자르면 돼요. 이거 뭐 오늘 내가 무슨 요령만 알려주러 온 거야? 기금을. 자, 두 번째 돌출 간판이라고는 이거 참 많이 문제 생기는데 자, 돌출 간판은요. 길거리에 식당을 가시다 보면 아들, 손자, 며느리하고 뭐 와이프하고 뭐 신랑하고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가든 같은 데 가시면 돌출이 있잖아요. 뭐 땡땡 뭐 이모저모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는 여기 써 있죠. 신고 대상, 허가 대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5m, 10m 하시는 분이 있어요. 4m가 넘으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요. 어지간하면 안 내줘요, 허가. 이 지주는. 내 땅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지나가는 차량에 너무 불빛이나 이런 걸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A4 용지에다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잘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4m 미만 이상인 거, 이게 4m 미만은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근데 내 땅이에요. 시유지는 아무도 관여 안 한다 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포크레인 불러서 박아놓고, 물론 그렇게 해도 네가 뺄 거면 네가 빼라 그러면 뭐 안 빼가는데, 그럴 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치 광구는 물론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내 집이 지금 설마 지금 5층, 6층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오신 건 아니죠? 그런 분 있으면 따로 저한테 메일 주세요. 그래서 영업 좀 하게. 그 다음에 디지털 홀로그램. 이게 전광판이나 요즘 말하는 디지털로 홀로그램처럼 지나가는 광고물을 그냥 임의대로 설치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설치는 할 수 있을 때 허가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허가라는 말이 나올 때는 허가든 아니든 설치 전 비포, 설치 후 애프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따봉입니다. 스마트폰 2컷 더 찍는다고 메모리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신고 대상이 돼서 들어왔을 때 설치 전 사진이 없어요, 다들. 여기서 팁. 그냥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셔서요. 내가 2018년도에 걸렸걸랑 적어도 3년 거는 백돼 있는 사진이 보여요. 뒤에 보시면 2015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사진들이 티맵이나 맵상에 보여요. 떠 있어요. 그거를 캡처를 하세요. 먼저 아니 다급하면.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식하게 내가 그런 거 모르고 내가 이번에 설치했는데 전에 설치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니? 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네이버에 지도를 치시면 딱 뜨면서 거리뷰 뜨면서 그 밑에 홀로그램 옆에 딱 하나 뚫으면 2019년에 확인할 때는 18, 17까지는 떠 있어요. 그럼 그 히스토리가 그 맵에 있습니다. 거리뷰가. 그걸 캡처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 난 천가리만 한 것 뿐이니 나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근데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질러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신고당했을 때 쓰실 수 있는 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전탑이나 옥상 간판, 절대 옥상 간판 안 돼요. 옥상 간판에 내가 지금 1층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많으시는데 옥상에 난간에다 걸쳐놓고 간판처럼 잘 이용해서 보이시잖아요. 일단은 밑자에 본 적이 다 허가 대상이니까 한번 먼저 신고를 넣어보세요. 그럴 때 그래도 죽어도 나는 꼭 달고 죽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좋은 거 달지 말고 현수막 먼저 달아요. 그리고 간을 좀 봐요. 띠나 안 띠나 누가 와서 뭐라 하나 안 하나. 제발 좀 직설적으로 돌직구 좀 던지지 마시고 종이 몇 장 붙여놔보면 누군가 돌팔매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싸워요. 그럼 종이 띄면 되잖아. 또 붙이고 띄면 되잖아. 또 붙이고 하다 보면 지치다 보면 어느 날 간판 다셔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간판 달아놓고 바득바득 내 집이니까 라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그냥 잘 보이게 그다음 불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이 디자인 광고 디자인 사업부에서는 사인업체에다가 전화해서 소정의 수수료 15만 원이라는 걸 주고 철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가금을 때립니다.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그거 떼어간들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한번 떼어가 보게 해서 얼마나 속이 짠가. 자, 아까 말한 대로 5제곱미터 미만 최초로 표시하는 공영 간판 제외한 건 공영. 이게 아까 처음에 내가 처음 설치한 거 아닌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처음 설치한 건 걸려요. 자, 여기까지 돌출 현수막. 자, 이건 얘기했으면은 이제 지금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건 또 이게 사인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자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나 더 해야 돼요? 아, 10시 다 이제 다 지금 몇 시에 지금? 55분입니다. 55분? 9시 55분? 네네. 아이 진짜 힘드네. 진짜 나 역대 지금 강연하면서요 2시간을 주면서 오늘 연락받은 건 처음 봤어요. 이 디테일하게 이 손님들 리스트를. 그래서 그래도 난 너무 감사하게요. 이렇게 좀 영업도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가 오고 싶은 것보다 우리 애들이 밀어내서 온 거니까 그 점만 좀 알아주시고. 내가 봤을 때 영업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 제가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준 것 중에 웃긴 게 그 옆상호 맛있는 가게 뭐 무슨 간판집 거기 어디 하고 찾아갈 때 맛있는 집 그 옆에 뭐 그 옆에 아니 뭐 형태 주인 뭐 털보 있잖아.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지가 만든 간판 이름이 조졌단 얘기예요. 그죠?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고 인지가 되지 않고 빨리 내 머릿속에 박히지 않는 상호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너무 긴 거 있죠. 골목에 들어가면 옆집에 있는 자그마한 모래성. 이걸 어떻게든 줄여보고 세 글자로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해요? 우리가 그러냐면 진짜 이쁜 여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거나 약간 좀 똘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글 이름이나 트렌드가 명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그 음식을 파는 부분에 대한 것들 아니면 내가 지금 간판을 걸면서 녹아나는 거 있죠. 그 뜻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오늘은 제가 한이매치게 오늘 실컷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브랜드 계신 분도 계시고 프랜차이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도 계시고 디자이너도 계시고 인테리어도 계신 것 같아요. 뭐 다 없다 해도 다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제발 좀 결국 내가 편하면 고객이 불편하고 고객이 편하면 내가 이제 고객이 불편하면 내가 편하잖아요. 적어도 가게를 하시거나 간판을 달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협업을 하실 때 내가 편하면 상대는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건 장상 꽝입니다. 그냥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동선은 다 내가 편한 대로 잡으시더라고요. 쟁반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손님이야 부딪혀서 등이 뒤지든 말든 나만 편하면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여보 그래도 당신 좀 장사하다 보면 앉아 있어야지 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손님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계산은 나가는 놈은 다 지켜야 돼. 카운터를 손님 등받이 다 만드는 놈. 이래놓고 사인은 여기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썼어요. 또 앉아있는 사람 되게 불편해요. 막 모든 게 다 들려요. 그리고 사인물은 붙였고 불도 들어와요 또. 근데 손님이 없을 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DP였습니다. 손님이 앉아있을 때의 DP는 상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오늘은 저는 어느 한쪽의 분야에 치우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브랜드 이름만 대도 하는 프랜차이즈 지금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인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직원들 4억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건물도 보여줬고 이제 다 자랑했어요. 절대 상호는 얘기하지 말래. 꿈다 뭐 홈페이지에 치시면 나와요. 꿈다. 이건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혹시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귀찮게 전화하려고 뭐 알려달라고 할까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요. 담당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꿈다라고 치면 나와요. 조직국장이라고 나오니까 조직은 조폭의 조직이 아니고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협업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첫부터 끝 시간까지 제가 부탁드리는 게 협업, 협의 모든 관련된 모든 업체들은 보잘것없지만 소품에 불과한 사인이긴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끝까지 가는 업체이기도 해요. 결국 불이 나가도 부르고 잘못 걸어도 부르고 장사가 안 돼도 부르고 처음에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돼요 하는 거는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보다는 부착물이나 협업에 취부되어 있는 사인물들을 보고 굉장히 관건이 돼요. 처음부터 첫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체는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모든 게 관리가 돼요. 이미지고 보고. 그리고 한 번쯤 질근 눈 감고 참으세요. 업체들하고 싸워서 좋을 건 없고 협업, 협의. 먼저 내가 부착하고 팔아야 될 거, 그 가게 형태, 그 다음에 명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창의성, 내구성, 특이한 거 뭐 이런 걸 하고 싶으시면 먼저 내가 부착할 것, 내가 어떤 걸 치부할 것, 내가 어떤 상호를 만들 것,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안에는 어떤 조명이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 하실 땐 미리 불러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우리가 오늘 모인 프롬에 모인 오늘의 주제가 먼저 돼야 인테리어가 되고 그 안에 가구가 들어가고 그 가구가 빛이 되는 것도 부착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인지가 돼 있어야 그걸 피하고
주전자를 놓든 꽃을 놓든 아니면은 창의에 관련된 뭐 인테리어 소품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그게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바깥에다가 장사가 잘 되게끔 에어간판을 내놓으려면 분명히 선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협업 해봤는데 내가 바깥에다가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광고물 하나를 나가야 되는데 전기는 바깥에다가 방수 소켓으로 해서 자유롭게 꽂을 수 있는 거 하나는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선들이 된다면 인테리어 측도 이분은 만만치 않게 꼼꼼하고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방서나 아니면 시방선 전문적인 용어니까 인면도 같은 걸 미리 먼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취지와 목적과 또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내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계획이 먼저 나온다면 그게 1순위가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막 굉장히 많이 뽑아서 또 오버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저희가 했던 거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했었던 데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뭐 꼭 이 얘기는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 먼저 얘기해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도용한 게 아니라 브랜드를 하다 보면 1순위가 뭐냐면 시거리트. 때려주게도 목에 칼이더라도 지켜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업종에 들어가 있는 현업에 그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거는 CRE만 또 바깥에 나가서 얘기 안 하겠다라는 협업을 한 거예요. 저희도. 근데 이분은 오늘은 여기는 마케팅이나 영역 부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취지로 이 포럼에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또 얘기 듣고 하는 부분이 정보 지식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뭐 지금 우리가 타켓을 잡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허가 없이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바깥으로 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게재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단으로 먼저 사전에 협의 받기 전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됐죠? 감사합니다.